자, 이제 복대리. 복대리 많이 했죠. 우리 1월달에. 자, 동그라미 1번이 왕별이에요. 복대리는 대리인이 자신 이름으로 선임한 누구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이놈이 복대리인이죠. 복대리인. 을은 대리인. 대리인이 지 이름으로 선임, 선임이 수권행이에요. 대리인이 자신 이름으로 선임한, 지가 선임했지만 지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그래서 복대리 개념. 자, 이게 해결되면 기억, 니은, 디귿 별 3개, 2번 기억까지 별 3개. 자, 기억.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니까 대리인의 대리인은 아니다. 자, 본인 대리니까 니은 중간. 복대리는 본인 이름으로 법률행위 한다. 자, 지도 본인의 대리인이죠. 그러니까 을이 선임을 해주지만 을하고 동급이다. 동급. 그 대리인하고 복대리인도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자, 2번. 복대리인은 언제나 수권으로 태어나죠. 수권행위. 선임으로 태어나죠.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다. 그래서 기억.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도 역시 선임으로 태어났죠. 선임이니까 임의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복대리인은 언제나 선임, 수권으로만 태어난다.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1월달에 했고 3번을 새로 할 거예요. 자, 3번.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존재 및 범위에 영향을 받는다. 무슨 말이냐? 기억.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 즉, 을은 지 대리권 범위 내에서만 복대리인 선임하는 거예요. 복대리권이 대리권보다 클 수는 없다는 얘기지.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대리권이 어떤 사유로 소멸하면, 니은이 별 3개예요. 니은. 대리인의 대리권이 어떤 사유로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합니다. 이거 그대로요. 잘 나와요.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 여기서 의존한다는 얘기예요. 복대리권은 대리권에 의존하고 종속한다. 그래서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 정확히 해놔요. 잘 나와요. 별 3개. 자, 대리인의 복인권과 책임. 임의 대리인 있고 법정 대리인이 있죠. 임의 대리인은 법률행위, 법정 대리인은 법률 규정이죠. 도리가 완전히 반대예요. 자, 임의 대리인 동그라미 1번 별 3개, 동그라미 2번 별 3개. 임의 대리인은 즉 갑이 을을 믿고 맡겼기 때문에 원칙 복인권이 없다. 신뢰관계 때문에. 하지만 2번 본인이 선임에 승낙을 해줬거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 이 단어가 뜨면 소설은 할 수 있다로 끝나요. 그래서 본인이 승낙을 해줬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임의 대리인도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자, 다음 페이지. 문제는 3번이죠. 3번 별 3개.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했어요. 문제는 복대리인이 제값을 못 받고 싸게 팔아버렸지. 자, 대리인은 본인한테 선임 감독 책임 있다. 있다의 동그라미. 이거 없다로만 장난쳐요. 그래서 본인이 승낙을 해줬더라도 대리인은 복대리인 사고 치면 본인에게 선임 감독 제대로 안 했을 때 책임집니다. 그래서 본인에 대하여 임의 대리인 선임 감독 책임 있다. 그래서 선임 감독 책임 승낙을 해줬기 때문에 대리인 선임 감독 책임 없다. 이렇게 장난쳐요. 있다로 끝나야 돼요. 무조건. 뭐 전적인 책임 그딴 건 나오질 않아. 그냥 선임 감독 책임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든 승낙을 통해 선임했든 사고 치면 선임 감독 책임 있다. 책임져라. 단 선임 제대로 안 했을 때, 감독 제대로 안 했을 때 지는 책임인 선임 감독 책임 있다. 자, 법정 대리인 1번 2번 별 3개죠. 자, 이렇게 오라겠어요. 법정 대리인 아버지는 바쁘셔요. 바쁘시니까 언제든지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단 사고 치면 완빵으로 책임진다. 그래서 그 말이 당신 책임으로. 그래서 그대로 나와요. 법정 대리인은 당신 그 책임으로 언제든지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자, 하지만 2번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할 수도 있겠죠. 불가피하게 선임해도 선임 감독 책임 있다. 여기도 있다에 더 힘이 들어가야 돼요. 선임 감독 책임 있다. 그래서
있다 없다밖에 장난 안 치니까 선임 감독 책임이 있어요. 승낙을 얻었던 임의대리인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이 선임했던 선임 감독 책임은 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나오면 무슨 책임? 선임 감독 책임 있다. 같이 하셔야 돼요. 법정대리인은. 자, 복대리권 소멸 갑니다. 자, 봐봐요. 이 그림으로 보면 복대리권 소멸 1, 2, 3, 4가 해결이 돼요.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동일한 권리의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소멸사유고 언제나 수권을 태우니까 임의대리인이죠. 임의대리 특유소멸사유 두 개가 다 작동돼. 따라서 본인이 갑이 사망했어. 그러면 복대리권 소멸. 이게 대리니까. 그 다음 복대리인 병 지가 사망했어요. 지가 성년 후견 개시됐어요. 지가 파산했어요. 그러면 지가 대리인인 복대리인 지가 사성파됐으니까 복대리권 소멸. 자, 중요한 거 이놈이에요. 대리인이 사성파했네요. 대리인이 앞으로 사성파 안 할 거요. 사망했어요. 성년 후견 개시됐어요. 파산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야 돼요. 대리인 사망한 경우 복대리권 소멸하느냐 소멸하느냐 바로 들이대요. 그러면 대리인 사망하면 대리권 소멸. 대리권 소멸하니까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 자, 질문 둘.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됐어요. 대리권 소멸.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 이렇게 훈련해요. 결국 대리인이 사망했다.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 선고됐다. 대리인이 파산하면 결론은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해요. 이유는 대리권이 먼저 날아가고 새낀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 그래서 아까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겠죠? 여기가 나와요. 여기가. 대리인이 사망하면 복대리권 소멸. 한 단계를 거쳐야 돼. 먼저 대리권이 소멸하고 대리권이 소멸하니까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하고. 그래서 본인이 사망했죠? 복대리권 소멸 목차. 2번 복대리인 병 지가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했죠? 그럼 복대리권 지 복대리권 소멸. 3번이 별 3개예요. 그래서 3번 대리인이 사망 성년 후견 개시 대리인이 파산했어. 그러면 오른쪽 괄호 먼저 대리권이 소멸. 대리권이 소멸하니까 아까 배웠듯이 의존성 종속성에 따라 복대리권도 목차 소멸. 여기가 별 3개예요. 그 다음 임의대리니까 4번 자 봐요. 을과 병 사이는 항상 위임계약이 있어요. 대리권 수여할 때는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또 을이 병한테 수권행위 했죠. 이 수권행위를 철회. 그럼 복대리권 소멸이겠죠. 결국 복대리권 소멸 사유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이 그림으로 해결돼 버려. 본인 사망 소멸, 지가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 소멸, 대리인이 사망, 성년의 파산, 먼저 대리권 소멸, 복대리권 따라서 소멸. 그 다음에 언제나 수권으로 태우니까 임의대리 특유소멸 사유 원수.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수권행위 철회. 원수. 아, 이딴 거 저 안 좋아하는데. 위임계약 종료, 수권행위 철회. 복대리권 소멸하는 거예요. 원수 또 적고 있어. 그래서 사성파 원수 뭐 이 법조문이니까 이딴 걸로 해도 돼요.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결론만 제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기 걸 만들면 돼요. 자, 이제 복대리 중요한 거 다 끝났어요. 나머지 안 해도 돼요. 나머지 하나 할 게 있는데 그건 오늘로 넘겨야 돼. 오늘 오후 기출이 있어요. 정답지만 하지만 지금 못 돼요. 설명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단계를 밟아야 돼. 단계. 그래서 이제 대리에서 가장 중요한 협의의 무권대리. 자, 협의 무권대리. 이제 대리에서 대리 3명 관계하고 협의 무권대리는 반드시 나온다. 그래서 반드시.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 이제 동네가 바뀌었어요. 대리권 있는 유권대리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대리권 없는 무권대리 동네로 바뀐 거예요. 을이 대리권 없이 팔아졌겠죠. 무권대리인. 대리권도 없이 을이 병한테 매매계약 팔았죠. 갑 부동산을. 자, 대리권 없으면 본인에게 당연히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겠죠. 무효. 하지만 잘 팔았다. 10억에. 그러면 본인은 추인을 통해서 무효인 법률행을 유효로 바꿔버릴 수가 있다. 따라서 이 무효는 확정 무효가 아닌 변할 수 있는 무효, 유동적 무효다. 첫 번째죠. 이제 동그라미 1번 별 3개. 무권 대리인이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해 원칙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나와요. 맞는 지문이야. 맞는 지문으로. 즉 본인이 추인하면 현재는 무효인데 추인하면 유효로
바뀐다. 그래서 이 무효는 확정 무효 반대말 유동적 무효 상태다. 그래서 무권 대리인의 법률 행위는 유동적 무효 상태다. 이렇게 외우시고, 자 오른쪽 이제 추인권. 본인은 추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동그라미 1번 별 3개. 추인은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상대방이 있죠? 병한테 올려야 되니까. 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일방적 형성권. 자, 형성권 세트. 일방적으로 유효가 돼버리니까 상대방 동의 따위 필요 없다. 여기가 나와요. 상대방 동의를 요하지 않아요. 형성권의 세트죠. 형성권 단독행위 세트. 자, 2번 3번 기억 왕별. 그래서 넘버 원이에요. 여기가 3번 2번부터 해야죠. 2번 추인의 상대방. 자, 추인 봐요. 본인이 추인권이 있는데 본인 을한테도 할 수 있어요. 병한테도 할 수 있어요. 한 놈 더 승계인 병으로부터 산 승계인한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2번이죠. 추인의 상대방. 추인은 무권대인 을에게도 할 수 있어요. 상대방 병에게도 할 수 있어요. 병이 정한테 팔았다. 병으로부터 승계한 승계인 정한테도 할 수 있다. 추인의 상대방은 세 놈이에요. 무권대리인한테도 할 수 있어요. 상대방 병을 적어놔야지. 그래서 본인, 무권대리인, 상대방 이 세 단어가 중요하니까 상대방 병한테도 할 수 있어요. 병이 정한테 팔았어요. 승계인 정한테도 할 수 있어요. 자, 주의할 게 이제 기억이 있죠. 아, 2번 이제 3번 가요. 3번도 같이 왕별. 본인이 갑이 무권대리인 을한테 추인했죠. 그러면 을은 상대방 병한테 이 사실을 전해줘야 돼. 그래서 상대방이 갑의 추인 사실을 알아야 추인한 본인은 상대방 병에게 들이댈 수 있다. 그런데 기억 같이 별 3개. 을이 안 알려줘서 상대방이 갑의 추인 사실을 알지 못해 모르죠. 그러면 본인은 지가 아무리 추인했지만 상대방이 이 사실 모르죠. 그럼 상대방한테 들이대지 못한다. 따라서 하나 더 상대방은 추인 사실 알기 전까지 지가 먼저 철회로 날려버릴 수 있다. 이게 지금 새로 추가된 거예요. 자, 이거지. 이건 1월달에 안 한 거예요. 자, 상대방 병이 갑의 추인 사실을 몰라. 그러면 갑은 지는 추인했지만 상대방이 모르죠. 그러면 병한테는 들이댈 수 없어. 따라서 상대방은 지가 먼저 철회로 날려버릴 수 있다. 왜? 병 입장에서는 본인은 추인했지만 지가 모르죠. 그러니까 병 입장에서는 추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철회로 날려버릴 수 있다. 추인하고 철회는 먼저 한 놈이 이기니까. 그래서 그 질문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은 갑의 추인 사실을 알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가 먼저 철회로 날려버릴 수 있다. 느낌 가지시고. 자, 그 다음 추인의 방법 4번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일부 추인, 변경 추인. 5번이에요. 5번. 4번은 패스 안 중요해요. 자, 5번 별 3개. 추인은 법률행위 전부에 대해 그대로 해줘야 돼. 그대로. 을이 계약한 내용 그대로. 따라서 이제 이게 나오죠. 일부만 추인하거나 또는 내용을 바꿔버리는 변경 추인 안 됩니다. 그대로 해줘야 돼. 절반만 추인한다거나 내용을 바꿔버려야 된다. 이런 거 안 돼요. 따라서 혹시나 상대방 병이 여기에 동의해주면 모를까? 동의해주지 않는 한 무효예요. 이 추인은 효력 없다. 플러스도 나오고 무효 한자로도 나오고. 그래서 일부 추인 여기 있죠? 일부 추인 안 돼. 변경 바꿔서는 추인 안 돼. 안 돼. 안 돼. 느낌 가지시고. 그런데 혹시 상대방이 동의해주면 모를까? 그래서 판례 문구 그대로 나와. 일부 추인 변경 추인의 경우 상대방이 동의를 해주지 않는 한 효력 없다. 무효예요. 오케이. 이거 잘 나와. 일부 추인 변경 추인. 그 다음에 6번하고 기억이 왕별이죠. 6번하고 기억. 자, 추인은 을은 5월 1일 날 계약했죠. 아버지 추인은 7월 1일 날 하죠. 그러면 언제부터 유효가 되느냐? 효력 발생 추인의 효력은 거슬러 올라가죠. 소급표가 있다. 그래서 6번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을이 계약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가 유효죠. 소급 유효. 그러나 혹시 그 사이에 제3자라는 놈이 나타나면 제3자의 권리는 해야지 못한다. 이런 법조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억이 중요하죠. 같은 말이죠. 무권대리 본인 추인에는 소급효가 있다. 그래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저 법조문 그대로 나오든가 기억으로도 나오든가 같이. 이게 왕별이란 얘기예요. 왕별. 그러면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봐봐요. 혹시나 갑을병인데 갑이 정한테 팔았다. 그러면 설명해 드릴게요. 을이
그 못된 놈 자식놈이요. 불공정해서 노름 좋아하는. 노름빚을 져서 이번에는 아버지한테 SOS 안 하고 와서 유임장 위조해서 팔아버렸다겠죠. 급하게 파느라고 그때 5월 계약을 1억밖에 못 받았어. 1억. 자 그러면 아니야. 말 잘못했어요. 죄송. 10억에 팔았어. 그거 아니에요. 지금 추인 거절 상속하고 지금 설명이 지금 내가 헷갈렸어. 설명이. 얘가 10억에 팔았죠. 5월 1일 날 10억에 팔았는데 아버지가 자기 자식 놈이 10억에 판지를 모르고 6월 1일 날 정한테 제값 받고 5억에 매매한 거예요. 본인이. 그럴 수 있죠. 자기 아들놈이 판 사실을 모르고 본인이 토지 제값 5억에 팔 수 있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7월에 알고 보니까 자기 자식 놈이 대리권 없이 2달 전에 10억에 팔았대. 그럼 본인은 지가 한 달 전에 6월 1일 날 이 시점에 제값 받고 5억에 팔았는데 아들놈이 묵고온대로 10억에 팔았다니까 아버지 본인 입장에서는 10억을 땡기고 싶지. 이걸 없애버리고 정하고의 매매 계약을. 그래서 추인하는 거예요. 추인하면 소급유효가 있죠. 그러면 소급유효가 되니까 병과의 계약이 유효가 되고 정이 날아가 버리냐 저 계약이. 그걸 막기 위해서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3자 보호규정이에요. 그래서 3자 보호규정이라는 것은 본인 당신이 추인하면 소급 유효되지만 소급에서 유효가 됐다고 해서 이미 당신이 딴 놈한테 판 사실이 있다면 이놈을 제끼지는 못합니다. 제3자가 등장하면 당신이 아무리 추인해도 제3자 해야지 못하기 때문에 얘가 등기까지 가요. 얘가 소유권 취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게 추인에서 나온 3자 보호 규정이에요. 결국 이렇게 어렵기는 이제까지 3도 한 번도 안 나왔어. 근데 작년에 이게 떠버렸어. 이렇게 사례형으로. 이제까지는 추인의 소급유로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한 번 떴어. 한 번. 그런데 작년 34대 때 처음으로 본인이 정한테 팔았고 그 후 추인하면 이 정한테는 들이대지 못하죠. 이놈이 소유권 취득한다. 처음으로 좀 어렵게 냈어요. 조금. 다른 지문 하나도 좀 모르는 지문이 떴어. 난이도 상이 됐어요. 협의회 물권대리가 작년엔 살짝 어려웠어. 왜? 이것만 낯선 지문 첫 기출이 뜨고 나머지 4개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모르는데 하나는 낯선 지문이 떴어. 근데 그 세트로 풀 수 있어요. 오늘 한번 풀어봐. 오늘 오후 특강 때 찍을 수 있어. 진짜 찍을 수 있어. 그래서 얘가 답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진짜야. 한번 경험해봐요. 그래서 이게 제3자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는 3자 보호 규정이에요. 자, 중요한 건 소급효가 있다. 이게 훨씬 중요해요. 이게 왕비례예요. 3자 권리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자, 추인 거절. 추인 거절하면 확실히 무효가 되죠. 추인하면 확정 유효. 추인 거절하면 확실히 무효. 자, 이제 이 설명을 하다가 좀 전에 제가 잠깐 너무 빨리 간 거야. 자, 이놈이 아들놈이 금매로 팔았지. 금매로. 노름빚 1억을 해결하기 위해서 병한테 1억에 금매로 날렸어. 자, 그런데 등기까지 다 줬어요. 병한테. 그런데 얼마 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얘는 필요 없고 이 그림은 본인이 사망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추인권도 있고 이거 되게 중요해요. 되게 잘 나와. 추인 거절권도 있죠.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놈이 외아들이라 단독 상속받아요. 묵권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했죠.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추인 거절권을 을이 가지고 온 거예요. 추인권, 추인 거절권. 지 권리가 됐죠. 상속받았으니까. 문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을이 보니까 이게 쫙 보이는 거야. 아버지가 추인도 거절도 안 하고 돌아가신 상태예요. 이게 보이는 거야. 그래. 내가 전에는 병한테 급해서 1억에 5억짜리 1억밖에 못 받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추인 거절권을 내가 상속받았네. 나 추인 거절권 행사해서 확정 무효 목차 확정 무로 날리고 그럼 무효가 되면 서로 받은 거 돌려주는 거예요. 등기 돌려받고 1억 돌려줘 버리고. 그래서 등기 받아서 소유권 회복해서 제값 받고 팔아야지. 우리 그런 생각을 먹었죠. 그래서 들이댄 거예요. 추인 거절권 행사합니다. 그래서 확정 무효로 만들고 무효가 되면 등기 말소시키고 1억은 돌려줘야겠죠. 부당이득 반환. 추인 거절권 행사해서 다 돌려받고 싶은 거예요. 자, 법원 소송 진행됐겠죠. 병이 가만히 안 있으니까.
판사께서 뭐라고 했겠어? 야, 이 또동놈, 이 자식, 혼났어요. 그러지 말라고. 아버지 돌아가셔서 추인 거절권 상속받았다고 추인 거절권 행사할 수 없어요. 신이치게 반해요. 이놈이 가장 중요. 두 번째가 무권 대리는 아버지가 돌아서 단독 상속 무권 대리는 아버지 본인주의에서 추인 거절권 행사할 수 없어요. 추인 거절 못해요. 추인 거절하는 건 신이치게 반한다. 둘 다 나와. 둘 다. 주로 추인 거절할 수 없다. 그 다음 무권 대리는 이 계약이 무효를 이유로 상대방 병한테 등기 말소하세요 할 수도 없다. 1년 후 돌아가셨어. 그러면 1년 동안 너 점유했지 월세 내놔.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어요. 무권 대리라 본인주에서 지갑 매매가 무효라 주장할 수도 없어요. 자, 결국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 아무것도 못해요. 을은. 자, 결론 정해졌죠? 무효라 주장할 수도 없어. 원래는 추인 안 하니까 무효 상태잖아요. 유동적 무효 상태. 무효라 주장할 수도 없어요. 본인주에서 추인 거절할 수도 없어요. 등기 말소 청구할 수도 없어요. 월세 내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없어요. 결국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 뜬 순간 주어 잡아야 돼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끝나면 맞는 지문.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갑니다. 1번 무권 대리는 본인주에서 이 계약이 무효라 주장할 수도 없다. 소수로 싸매요. 자, 2번 3번이 별 3개예요. 1번보다는 2번, 특히 2번이 가장 많이 나와요. 무권 대리는 본인주에서 추인 거절할 수도 없다. 이게 가장 많이 나요. 추인 거절할 수 없어요. 추인 거절하는 것은 신이치게 반한다. 여기까지 나와요. 같이 나와요. 신이치게 반해. 안 됩니다. 추인 거절할 수 없어. 그 다음에 3번도 아주 잘 나와요. 무권 대리는 상대방한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지문 하나. 또 상대방한테 월세 내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없다. 그럼 소수로가 없다. 1, 2, 3번 소수로의 동그란 빵빵빵 하는 거예요. 주어 잡고 무권 대리는 상속받은 무권 대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유. 야, 자식아,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임마 계약해놓고 니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혼났어요. 판사한테 혼났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안 도와줘요. 잘 나와요. 이거 되게 잘 나와. 자, 상대방의 최고 철회권. 이제 본인 권리 끝났고 상대방한테 권리 두 개 주죠. 물어보는 최고, 날려버리는 철회. 이렇게 이해하시고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겠어요? 추인 여부 답 좀 해달라고 물어보겠죠. 자, 넘기시고 최고권 물어보는 최고 1번 2번 별 3개. 상대방은 즉 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권자인 본인에게 물어봅니다. 추인할지 말지 답 좀 해주세요. 확답을 최고 물어볼 수 있다. 자, 이달 말까지 답 좀 해줘요. 그랬는데 본인이 병이 정한 그 기간 내 확답을 발하지 않았어. 저 연락 없었죠? 그러면 결론이 중요해요. 추인 거절한 걸로 본다. 여기를 장난쳐요. 추인 한 걸로 본다고. 그래서 발은 한 번도 나온 적 없어. 장난친 적 없어요. 그래서 본인에게 동그라미. 저 노란색 있죠? 본인에게 물어보라는 거 발은 장난친 적이 없어. 이건 장난쳐. 추인 거절로 봐. 왜? 연락 없으면 생각이 없다는 거지. 추인 생각이. 거절로 봐요. 자, 2번 같죠? 누구에게? 최고 상대방. 추인권자인 본인에게 물어봐야 돼요. 따라서 무권 대리인에게 최고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무권 대리는 최고 상대방이 되지 않아요. 추인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에게 연락 없어? 추인 거절. 이 두 개를 외우는 거예요. 누구에게? 본인에게 물어보라는 거. 연락 없으면 추인 거절로 본다는 거. 이 두 개를 외워놓는 거예요. 그 다음 최고의 성질. 최고. 의사표시 아니에요. 법률행위도 아니에요. 너는 뭐니? 의사의 통지로서 주 법률행위라고 해요. 이건 어디에서 나오느냐? 저기 권리변동. 우리 첫 법률행위 전 있죠? 거기서 나와요. 거기서. 그래서 다음 중 준법률행위인 것 최고야. 다음 중 법률행위 성질이 다른 것은 최고야. 5번 나왔어. 거기서는 별 3개 할 건데 여기서는 안 나와요. 대리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별을 안 해요. 하지만 이거 해야 돼요.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다. 최고의 성질. 자, 4번 왕별이죠. 상대방 병이 을하고 계약할 때 을한테 대리권 없음을 알고 계약했어. 이 나쁜 놈이네. 대리권 없는 거 알고 계약했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대리권 없다는 것은 형사범죄예요. 위임장 위조해야 돼. 그러니까 범죄행위에 알고도 그냥 나쁜 놈이지. 하지만 악이라도 물어볼 수는 있다. 이렇게 요락했어. 악의 상대방이라도 최고 물어볼 수는 있다. 최고 인정됩니다. 항상 선이악이가 정답집네요. 그래서 왕비례요. 악의 상대방이라도 최고권 줍니다. 물어볼 수는 있어. 제가 얘기했죠. 1월달에 물어본다고 해서 절대 추인 안 해준다고. 왜? 얘가 잘 샀을 때 최고 여부를 물어봐요. 1억에 싸게 샀을 때. 그럼 본인은 추인해줄 일이 없지. 그러니까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게 다 연결된다고. 그래서 악의 상대방이라도 물어봐. 물어본다고 해서 본인이 추인 안 해줄걸? 이렇게 법이 예상하고 특별히 악의를 배제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예요. 법 만들 때 다 생각이 있어. 계획이 있어. 계획이. 그래서 왕비례요. 정답쯤이네요. 악의 선의는 악이라도 물어볼 수는 있다. 자, 철회. 동그라미 1번 별 3개. 상대방이 철회한다는 얘기는 비싸게 산 경우에요. 철회로 날려버리면 확정무효죠. 날려버린다 했으니까. 자, 철회 상대방은 본인 한테도 할 수 있고 무권대리인 을한테도 할 수도 있고. 자, 3번이 또 왕별이죠. 철회하려면 철회는 엄청난 권리죠. 비싸게 샀을 때 날려버릴 수 있는 엄청난 좋은 권리죠. 따라서 선의만 철회가 가능해요. 그래서 시험은 주로 악의로 나오죠. 악의의 상대방은 물어볼 수는 있지만 철회, 날릴 수는 없다. 왕별. 이게 저 최고보다 훨씬 잘 나와요. 같은 왕별이지만. 정말 잘 나와요. 악의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다. 날릴 수 없다. 이 좋은 권리 안 줘. 너한테 이 나쁜 놈. 그래서 대리권 없으면 알았다. 이렇게 주로 악의 한자로 안 나오고 대리권 없으면 알고 계약한 알았던 그래 한글로 나와요. 그러면 한자로 악의 상대방이구나. 그럼 악의 상대방은 처리할 수는 없다로 끝나야지. 이렇게 소수로 싸움이 있다 없다. 자, 4번 별 3개 있죠. 언제까지 처리가 가능하느냐.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처리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본인이 먼저 추인해버렸다면 처리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협의의 무권대리 마지막 완성합니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이거 처음에요. 자, 봐요. 이제 법조문은 설명하고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봐요. 자, 새로 그릴게요.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다 별 3개죠? 다 노란색이에요. 이게 잘 나와요, 여기도. 무권대리인 을의 상대방 병에 대한 책임이에요. 무권대리 그리면 항상 갑을병. 대리인의 동그라미 하시는 거 사례 문제는 얘는 무권대리. 대리권 없이 팔아졌겠죠. 무권대리. 자,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무권대리. 본인으로부터 추인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상대방 병 입장에서는 계약할 때 이 자식한테 대리권 없는 걸 몰라요. 선의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아무런 잘못도 없어야 돼요. 선의무과실의 상대방은 대리권도 없고 본인이 추인도 안 해주고 그러면 본인 추인 안 해주면 가져올 수가 없죠. 소유권을. 그럴 때 상대방 병이 무권대리인 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 제도. 이게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에요. 자, 어떤 책임을 묻느냐. 상대방이 야, 을, 너 인마 대리권 없었던 거야? 빨리 인마 추인받아. 근데 추인도 안 해주지. 따라서 그러면 네가 인마 계약 이행해. 또는 손해배상해. 계약 이행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상대방이 을을 족치는 거예요. 계약 이행하거나 네가 손해배상해. 따라서 주어가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게 법 조문이에요. 주어가 무권대리로 나와요.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네가 계약 이행해 또는 손해배상해. 자, 그러면 계약 이행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 둘 중 하나를 청구하는데 무권대리인 을하고 상대방 병 중 이 둘 중 하나를 누가 선택해서 청구하느냐. 당연히 상대방이 선택하겠죠. 그래서 상대방 무권대리인은 잘못한 놈이죠. 이놈한테 선택권이라는 권리 안 줘요. 둘 중 하나를 상대방이 선택해서 무권대리인은 병이 너 계약 이행해. 그럼 계약 이행 책임이 있고 물론 아버지가 안 주겠지. 결국 못 해요. 결국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다 바뀌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그냥 너 손해배상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 병에게
상대방 선택에 따라 둘 중 하나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자, 그러려면 이제 여기 나와요. 앞으로 세트. 책임을 누군가 물으려면 이놈은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돼요. 만약 한번 생각해봐. 상대방이 대리권 없는 걸 계약할 때 알았어. 그럼 이런 애한테 이런 권리를 줄까? 안 줘요. 결국 책임 물으려면 병은 선의무과실일 것. 그러면 시험은 반대가 나와. 선의무과실 반대. RR이 나오는 거예요. RR. 그래서 선의무과실 반대 RR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RR 반대는 선의무과실. 선의무과실 반대는 RR. 그러면 상대방이 을하고 계약할 때 대리권 없다는 거 알았대. 또는 알 수 있었대. 그러면 책임 물을 수 없는 거예요. 책임 물려면 선의무과실일 것. 따라서 선의무과실 반대 RR을 하면 을은 책임지지 않는다. 병이 주로 나면 책임 물을 수 없다. 같이 나와요. 주어가 다. 두 번째. 이놈이 5살짜리야. 어린 놈이죠. 자, 5살짜리가 위임장애주에서 무권을 했다는 얘기지. 싹수가 노랗지. 미성년자, 제한능력자. 그러면 제한능력자가 무권대리라면 상대방이 둘 중 하나 선택한다겠죠. 야, 어린 놈 손해배상해 5억 들이댄다고 해봐. 그러면 우리 법은 아무리 싹수 없는 놈이지만 어린 놈은 보호해주죠. 무조건 민법은 제한능력자 보호해줘요. 아무리 싹수 노란 애라도. 왜? 자라나는 새싹이니까. 그래서 제한능력자란 때는 들이지 못해요. 제한능력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앞으로 이렇게요. 무권대리인, 의뢰, 상대방 병에 대한 책임은 이 세 개를 외워요. 첫 번째, 책임의 내용부터 일단 알아야 돼. 병은 무권대리인에게 계약 네가 이행해 또는 손해배상해.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다. 둘 중 하나를 누가 선택한다? 상대방 병이 선택한다는 거. 이걸 을이 무권대리인 선택한 장난쳐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야. 상대방이 둘 중 하나 선택합니다. 그래서 책임 물려면 선의무과실일 것. 이걸 먼저 외우고 따라서 이걸로만 나와요. 상대방 병이 을한테 대리권 없어요. 처음부터 알았건 알수 RR이라면 을은 책임지지 않는다. 하나 더. 무권대리인 을이 미성년자와 같은 어린 놈 제한능력자라면 책임지지 않는다. 이 세 개를 외워야 돼요. 결국 이건 느낌이 와. 이게 제일 쉬워. 무권대리인 제한능력자죠. 그러면 우리 민법 지문에 미성년자 제한능력자가 나오면 무조건 얘한테 유리한 지문이 떠야 돼요. 제한능력자에게 뭔가 들이댈 수 있다? 무조건 X야. 무조건 X요. 제한능력자한테는 무조건 유리한 지문이 떠야 돼요. 그러면 제한능력자는 5글자 또는 미성년자는 4글자가 뜨면 무조건 얘는 책임 없다로 끝나면 맞는 지문. 책임 있다 하면 무조건 X 지문. 제한능력자에게 책임 물을 수 있다, 뭔가 들이댈 수 있다, 무조건 X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건 세트로 찍으면 되고 문제는 이놈을 외워야 돼. 둘 중 하나만 나오니까 지문에서 만나면 어려워요. 지문에서 만나면. 그래서 완전 외워야 돼. RR이라면 책임지지 않는다. 제한능력자라면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외워버려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그래서 법조문을 봐야지. 법조문을. 처음이니까 항상 법조문 처음에는 무조건 한번 읽어봐야 돼요. 자, 느낌이 다르다겠어요. 느낌이. 자, 봐요. 제목이 상대방에 대한 병에 대한 무권대리인 을의 책임. 그래서 이 법조문 제목이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못 만들어진 것 같아? 국어를 못해. 주어를 먼저 해야지. 그래서 다 교과서는 바꾸는 거야.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법을 만들 때 국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자,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을이 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해요. 무권대리. 또 본인으로부터 추인을 받지도 못해요. 이걸 전제로 나가는 거예요. 자, 이놈은 을은 무권대리인은 이거 상대방 선택에 따라 계약 이행할 책임이 있거나 또는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주어를 무권대리인으로 조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을은 상대방 병한테 상대방이 선택합니다. 둘 중 하나. 계약 이행에 또는 손해배상에 이 책임이 있다. 여기서는 상대방 선택 이거 외워야 되고. 자, 제2항.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 을에게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 병이 알았대. 알 수 있었대. 알았죠? 상대방이 알알이야. 그럼 소설가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 물을 수 없다. 알라 책임지지 않아요. 상대방이 나쁜 놈이라 그래. 책임 물으려면 선이 무과실일 것. 알랄이라면 책임지지 않아요. 세트예요. 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의리 떴어. 무권 대리인 제한능력자죠. 그러면 항상 제한능력자 보호. 제한능력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알랄이라면 책임지지 않는다. 제한능력자라면 책임지지 않는다. 둘 중 하나를 누가 선택한다? 상대방이 선택한다. 그래서 이 조문에서 핵심만 뽑아낸 게 이거란 얘기예요. 보이죠 이제? 그래서 앞으로는 저 조문을 여러분 한 번만 보시고 이걸로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조문을 한 번만 봐도 충분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선택한다는 것, 상대방 병이 데리고 나왔으면 알랄이라면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 지가 어린 놈 새싹이라면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 자, 1번 별 3개.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자가 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또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면 무권 대리인은 을은 상대방 선택에 따라 병이 선택하는 거 사례 문제로 상대방 선택! 여기가 별 3개죠.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기억 왕별. 기억만 왕별. 기억을 하기 위해서 2번을 하는 거예요. 책임 물으려면 선의 무과실일 것. 책임 물으려면 상대방 병은 선의 and 과실 또 없어야 돼요. 선의 무과실 것. 따라서 상대방이 알랄이라면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외워요. 알랄이라면 책임지지 않는다. 선의 무과실 기본 바탕에 깔고 알랄로 그냥 외워버려요. 2개를 외우면 돼. 알랄이라면 책임지지 않는다. 3번 별 3개. 무권 대리인이 의리 제한능력자라면 어린 놈이죠. 항상 제한능력자 나오면 미성년자 생각해서 어린 놈 보호해줍니다. 어린 놈 보호해주겠지. 그러니까 제한능력자는 소수는 책임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상대방 병이 주어로 나와요. 우리 또 시험 지문은. 그럼 병은 알랄이라면 책임 물을 수 없다. 을한테. 상대방 을이 무권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면 병은 책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소수로는 없다야. 무권 대리인 나오면 책임지지 않는다. 상대방 병이 주어로 나오면 책임 물을 수 없다. 잘 나오죠. 오케이.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협의의 무권대리 가장 중요한 거. 중요한 건 협의의 무권대리는 95% 했어요. 95%. 나머지 5%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5%밖에 안 남아서 가장 어려운 거. 달달달해요. 자, 표현대리.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입니다. 무권대리. 그런데 무권대리인데도 본인이 책임을 지어요. 자, 을이 대리권 없어요.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인데 무권대리는 본인에게 무효죠. 본인에게 무효야. 원래는 본인의 책임자자 추인하지 않는 한. 그런데 무권대리인데도 일정한 경우 본인이 을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 이게 표현대리 제도예요. 자,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대리권 수여 표시 표현대리, 고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권이 소멸된 후 표현대리. 자, 이 단어에 일단 익숙해져 봐요. 대리권 수여 표시 표현대리. 기본 대리권이 있는데 그 기본 대리 권한을 넘어서 행동해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자, 기존에 대리권이 있었는데 대리권이 소멸했어. 그런데 대리권 소멸하면 대리행위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대리권 소멸한 후 들이대요. 이게 소멸 후 표현대리. 이 3개 시험은 압도적으로 이놈이 나와요. 고난을 넘은 표현대리. 여기가 압도적으로 95%. 자, 그러면 수요 표시 표현대리가 뭐고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가 뭔지 이건 개념 정도만 잡으면 돼요. 자, 첫 번째 수요 표시 표현대리. 대리권 수요 표시 표현들이 한 장 넘겨봐요. 한 장 넘기면 왼쪽에 있어요. 법조문 나올 거예요. 성질은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거 볼게요. 자, 2번 수요 표시 표현들이 이게 뭐냐? 자, 봐요.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돼요. 자, 갑이 병 친구예요. 은행 지점장이에요. 병한테 전화를 해요. 병, 내가 을이라는 내 대리인 보낼 거야. 담보대출 내 아파트 담보로 3억 대출해줘. 저당권 좀 봐고. 이렇게 전화를 했죠. 자,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수여함을 병한테 표시했어. 이게 수여 표시예요. 자, 친구야, 내가 내 대리 을 3일 안에 보낼 거니까 담보대출 잘 좀 해줘. 근데 문제는 대리권을 줄 생각으로 전화했는데 대리권을 안 줘버렸어. 그런데 이놈이 어떻게 관련 서류가 있어가지고 이틀 후
병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 병 입장에서는 이틀 전에 갑이 대리 보낸다겠죠? 소리도 있죠? 그래서 담보대출 일으켜준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갑이 을한테 대리권 안 줬죠. 무권 대리야. 그런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갑이 대리인 보낸다고 했잖아. 따라서 얘가 대리인권 있다 믿고 그랬죠. 이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예요. 너 무권 대리지만 네가 대리인으로 보낸다고 표시했잖아. 책임져. 이게 수요 표시 표현 대리예요. 대리권을 수여함을 얘한테 수여함을 쟤한테 표시했잖아 그 말이에요. 얘한테 대리권을 준다는 걸 쟤한테 표시했잖아. 이 말이 숨어져 있어. 대리권 수요 표시라는. 자, 그래서 무권 대리인데도 대리권 안 줬어요. 대리권 없이 찾아간 거예요. 무권 대리는 원래 본인은 책임지지 않아요. 본인에게 무효니까. 하지만 갑이 잘못했죠. 대리권 준다고 전화해서 본인들 줬어야지. 아니면 다시 전화해서 나 대리권 안 줘서 마음 바뀌었어. 다시 전화를 해줘야지. 그 본인의 이와 같은 잘못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책임을 지는 제도. 이게 표현대리 제도예요. 그러면 표현대리 제도 개념을 볼게요. 앞으로 다시 넘겨서 표현대리 목차 있죠. 5번 오른쪽 목차 표현대리 동그라미 1번 표현대리란 무권대리인데 이 무권대리행에 대해서 그 외관에 본인이 일정한 원인을 제공해요. 본인이 일정 원인을 제공해. 따라서 마치 대리권 없는데 대리권이 있다고 믿어. 이와 같은 외관을 믿은 상대방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이 무권대리인데도 책임지세요. 무권대리인데도 당신이 원인 제공했잖아요. 이게 표현대리 제도예요. 그래서 상대방은 표현대리 책임을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와서 자, 이 법조문 한번 볼게요. 연락이 어려워요. 돌아버리겠어. 자, 사람 넣어서 봐야 돼요. 수요표시 표현대리 한 번만 보고 이제 영원히 보지 말아요. 제3자 표현대리 동네에서 3자는 병을 말해요. 상대방 병. 병한테 타인은 무건대 을을 말해요. 자, 진짜로 국어 못해. 3자의 대하에는 중간에 넣어야 된다고. 왜 자꾸 앞에 대하를 넣냐고. 아까 그 상대방에 대한 책임도. 그러니까 우리가 법조문이 어려운 게 법을 잘못 만들어서 그래요. 문장 국어 실력이 없어. 타인에게 앞으로 와야 돼. 그래서 제가 앞으로 빼놨잖아. 자, 일단 법조문을 볼게요. 병한테 전화합니다. 갑이. 나 을한테 대리권을 수여할 거야. 라고 3자 병한테 표시한 자. 이놈이 갑이지. 갑은 즉 을한테 대리권 주여할까라고 3자한테 표시한 자. 이렇게 문장 구조를 해줘야 돼요. 어찌됐든 갑은 을이 지 수요 표시한 그 범위 내에서 행한 타인은 을일 거고 제3자는 무조건 상대방 병이에요. 3자는 병 간의 이 법률행위에 대해서 너는 수요 표시했으니까 책임 있다. 안 준 거예요. 대리권 수여한다고 전화만 했지 실제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봐요. 을한테 대리권을 수여한다고 병한테 표시한 너는 갑은 설사 대리권 없이 무권대리에 따라서 네가 책임져라. 전화한 잘못이 있으니까. 책임 물으려면 상대방 선이 뭐가 싫을 것.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표현들이 책임이죠. 여기 있잖아 책임. 책임 물으려면 세트예요. 책임 물으려면 병은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놈은 이런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몰라야 되고 여기에 모르는데 잘못까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책임 물으려면 선임 뭐가 이게 뜨는 거예요. 자 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수요 표시는. 자 이제 두 번째. 지금 개념 보는 거예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표현대리는 맨날 이놈이 나와 이놈. 자 얘는 기본 대리권이 있어요. 자 갑이 수권합니다. 수요 표시는 끝났어요. 을 내 아파트 담보로 담보대출 좀 받아와. 담보대출 권한을 수여해요. 즉 금전 소비대차 계약 플러스 저당권 설정계. 이게 우리나라 말로 담보대출 권한이에요. 자 그러면 을은 병을 찾아가서 담보대출 갑 아파트 담보로 3억 빌리고 저당권 박아야겠죠. 그런데 이 자식이 기본대리권이 있어. 담보대출권이라는 기본대리권은 있죠. 담보대출 권한 수여했으니까. 근데 이놈이 은행 가서 담보대출 받아온 게 아니라 갑 부동산을 팔아버려. 딴 놈한테. 병한테 팔아버려. 즉 담보대출이라는 기본대리권이 있는 놈이 지 권한을 넘어서 매매라는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을이 실제한 법률행위는 담보대출이에요? 매매예요? 매매지. 기본대리 권한을 넘은 매매죠. 그럼 매매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을이 한
대리행위인 매매는 무권대리란 얘기예요. 하지만 무권대리지만 상대방이 매매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다면, 즉 선의무과실하면 본인은 똑같이 의뢰 매매행위에 대해 책임지라는 소유권 넘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표현대리 제도는 본인이 일정한 원인을 제공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아까는 병한테 전화한 잘못이 있죠. 그래서 너 책임져. 그러면 여기서 갑은 어떤 잘못이 있길래 본인 갑하고 이 경우에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를 했을 때 책임을 지게 하느냐 한번 생각해봐. 아니, 이 자식이 더 나쁜 놈 같은데. 우리 은행 가서 담보대출반 지금 파란색 깨버렸죠. 이 자식이 나쁜 놈은 갑은 피해자 같은데, 갑은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책임지지? 잘못이 있어요. 잘못이 있어요. 어떤 잘못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위임장 줄 때 대리권의 범위를 정확히 기재해야 돼. 담보대출 권한을 수여합니다. 그러면 그 위임장에 박아놨으면 매매를 못하지. 상대방이 위임장 확인하니까. 그래서 위임장을 대리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요. 그래서 위임장 줄 때 어디에 대한 대리권을 정확히 적어야 돼, 앞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권한을 넘은 표현들에 따라 내가 책임질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뭔가를 누군가한테 대리시킬 때는 위임장에 뭘 시킨다 그거 반드시 적어요. 안 그러면 여기에 따라 다 계피 봅니다. 계피. 이게 바로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뭐 이런 거 몰라야 돼요. 어찌됐든 이게 중요해. 기본대리권, 담보대출권이라는 기본대리권은 있지만 이 기본대리권, 담보대출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 그게 두 번째. 기본대리권이 있는데 얘가 기본대리권으로 간 게 아니라 기본대리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을까? 당연히 책임물을 내면 상대방 병은 선의무과실일까? 그런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선의무과실로 법정을 만들지 않고 상대방 병은 을한테 매매 대리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정당한 이유라는 법률 용어를 써요. 같은 말이야. 선의무과실하고. 그러면 본인은 을의 이 매매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게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자, 법 좀 봐요. 이게 제일 쉬워. 표현대리 전문 중에서. 대리인이, 자, 대리인이 시작됐죠. 기본 대리권이 있다는 얘기요. 그런데 이놈이 지 대리 권한을 넘어서 법률 행위를 한 경우, 자, 항상 제3자는 상대방 병을 말해요. 병이 이놈한테 매매 대리 권한이 있다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본인은 책임 있다. 그래서 이게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에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책임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목차예요. 성립요건, 기본대리권이 있을 것. 반드시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돼. 만약 기본대리권이 없다. 그러면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 기본대리권이 있고 이 기본대리 권한을 넘은 대리가 있어야 되고 상대방 요건 항상 선의무과실. 여기서는 매매 대리 권한이 있다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이 세 개를 외우시는 거예요. 익숙해지라는 얘기, 외우라는 게 아니라. 기본 대리권이 있을 것,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 있을 것, 상대방 요건, 상대방은 이놈한테 매매 대리 권한이 있다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자, 이제 하나 더, 세 번째 얘기하고 쉴게요.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자, 이 소멸 후 표현대리는 법정은 아예 보지 마. 법정 보지 마. 보는 순간 돌아버려요. 법을 왜 이렇게 만드는지 몰라. 아예 보지 마. 괜히 넣어놨어. 자, 제 설명만 들으면 돼요. 너무 어렵게 만들었어. 자, 갑이 담보대출 권한 줬어. 그러면 대리권이 있죠, 을은? 자, 대리권 있어. 그런데 어떤 사유로 을의 담보대출 권한, 이 대리권이 소멸해요. 자, 그러면 대리인 입장에서 대리권이 사망, 성년이고 소멸했죠. 그러면 담보대출 받으러 은행 가면 안 되겠죠. 대리행 하면 안 되겠죠. 대리권이 없으니까 못 건드리게 되니까. 그런데 대리권이 소멸했는데도 그 후 이놈이 지 대리권 담보대출 행사한 거예요. 자, 그러면 대리권이 소멸하면 대리행위 해서는 안 되는데 대리권이 소멸했는데도 그 후 대리행위를 했네요. 자, 그러면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본인 책임지세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갑은 어떤 잘못이 있을까? 항상 갑이 뭔가 잘못했을 때 책임을 지는 제도가 표현대리 제도니까. 아, 여기서도 이 자식이 나쁜 놈 같은데? 본인은 피해자 같은데? 그런 생각 들어요. 제 설명 듣기 전까지는. 자, 내가 누군가의 대리권을 줬는데 대리인 선임했는데 이 자식이 대리권 소멸됐어요. 그러면 대리권 소멸해서는 안 되죠. 행위를 이놈은 그걸 막기 위해서 서류를 회수해야 돼요. 위임장도 회수하고 인감도장도 회수하고 인감증서 다 없애버리고 관련 서류 다 매매계약서 담보대출 필요한 서류 있죠.
내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하면 얘가 장난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을한테 준 서류를 회수해야 돼. 근데 서류를 회수하지 않으니까 얘가 장난쳐 버린 거야. 그래서 본인은 서류를 회수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봐서 책임지게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점은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이거 시험하고 아무 상관없어. 결국 대리권이 소멸했는데도 그 후 대리행위 본인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상대방은 여기는 또 선이 무과실이야. 그래서 수요 표시하고 표현 대리는 법 조문이 RR로 나와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선의가 나오고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에요. 소멸 후 표현 대리 책임을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민법이 정한 표현 대리 종류는 세 가지죠. 세 가지. 수요 표시 표현 대리, 고난을 넘은 표현 대리,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 일단 이 제목은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가 가장 중요해요? 고난을 넘은 표현 대리. 이게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근데 문제는 우리 시험에 법 조문까지 막 내버린다. 여기 동네를. 125조, 126조, 129조. 125조는 몰라도 돼요. 고난을 넘은 표현 대리가 126조 시험에 나오니까 기출지문에. 그 다음에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가 몇 조? 129조다. 129조다. 이 조문 몰라도 되지만 놀래지 마요. 기출지문에 그냥 126조, 129조 나와버려. 그러니까 이거 몰라도 상관없지만 상관없어요. 그런데 놀래지는 말자. 126조 소멸 후는 순서가 이렇게 되죠. 25, 26 중간에 비고 29조. 그래서 이런 게 있다. 몰라도 돼요. 자, 우리 10분간 쉬고 고난을 넘은 표현 대리에 가장 중요한 거 기초 할 거예요. 어떤 거 할 거냐? 이거 할 거야. 노란색이 막 있죠? 저거 할 거예요. 10분 후.